먼저 메아리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뒤로 넘겨서 82페이지에 3번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메아리라는 작품은 삶의 의욕을 잃어가던 사람들이 산속에서 서로 협력해가며 자신이 원래 살아가고 싶어 했던 이런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대비되는 공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산속과 도시입니다. 자, 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했으나 도시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물들이 살아가는 산속은 상처를 입었던 인물들이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위로와 안정을 주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죠. 새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지, 이 사람들이 겪은 아픔과 그 아픔은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동남향으로 후미진 골짜기에 억새 솔가지로 덮은 움막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양동네가 들어있다고 해요. 아이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돈 내외는, 그러니까 부부는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다음 해 봄에 여기 이 움막 있지. 자, 여기에 찾아 들어와서 움막을 만들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배경이 등장하죠. 지리산 공비 소탕이 완료되던 해쯤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냐?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이 지리산 공비 소탕이라는 것이 19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한국전쟁 이후에 월북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 공산당 유격대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전쟁 이후 한 1954년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양동욱 부부이고요. 자,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자, 보시면 제가 꺽쇠로 표시한 것이 이제 공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야, 피난살이 처음에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공간이 여러 번 이동하는데 처음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아무리 버둥거려도 살 수가 없어. 무슨 짓이들 못할 짓은 없는데 할 짓이 할 일이 없어요. 아, 피난을 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정착해서 사는 게 힘들었겠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요. 가난해요. 약만 쓰면 뻔히 살릴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해서 아이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피난살이를 하던 중 자식을 잃어버렸죠. 더군다나 그 조그마한 판잣집마저 없어지게 되자 사실 마음 없이 그냥 떠나게 되었죠. 부산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 다음 진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살았거든요. 일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나마도 그 일했던 자신을 이제 고용했던 사람이 너무 달았어, 야갔어. 그래서 품삯은 무슨 그 돈을 제대로 주질 않은 거야. 여러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 아내가 나서서 장사를 해봤지만 그것도 돈을 못 벌었지 본전보다 더 깎아서 매번 손해를 보고 예, 물건을 팔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 거야, 둘 다. 할 일이 없었지,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산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더 할 일이 없어. 야, 여보, 그래서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두더지와 땅밖에 나오면 죽기 마련이다. 우리 그만 깊숙이 산골로 들어가서 밭농사나 짓자. 라고 합니다. 자, 하면 이때 땅밖은 우리가 떠돌았던 도시. 두더지는요, 동욱이 부부를 가리키는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깊숙이 산골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처지에 맞는 밭농사나 짓자.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부는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산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이 짧은 문장과 요약적 제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개 속도를 빠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팔아 준비를 했습니다. 밀가루도 사고, 감자 씨앗도 사고, 농사 지을 거야, 우거지도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산골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산골로 들어가게 되죠. 자, 공간의 이동 한번 확인하십시오.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여기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죠. 진주로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청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는 할 일이 더 없어서 야, 됐다. 우리 이제 산골 깊이 들어가서 밭농사나 지으면서 살자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0리 넘게 들어갔어. 10리라고 하면 약 4km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들어갔죠. 자, 걸음이 뜹니다. 자, 밑에는 이제 동욱이가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야. 누구든 어쨌든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도 없는 산골로 쫓겨가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패배감 같은 서러움이 치밀어서 목이 메어왔어요. 그러면서 한편 아내가 안타깝고요. 또 한편 미덥기도 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또 든든하기도 한 거야. 미안한 한편 든든하기도 해요. 자,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인칭 나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전부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말로 지칭하고 있죠. 3인칭 시점일 텐데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알고 서술하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습니다. 어쩔까? 산골은 어디 없이 매한가지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어디나 똑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니까 이왕 똑같다면 그냥 더 들어가자. 길이 막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산급 위에 강물이 보이죠? 강만 바라보고 무작정 걸었어요. 벼랑 끼고 돌아다니자. 강은 발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강이 이렇게 벼랑을 끼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야. 물은 좀 말라붙었어. 강을 건넜고요.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골짜기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좀 비슷한 현대시가 하나 있어요. 흥부 부부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흥부 부부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쓴 작품이야. 흥부 부부는 굉장히 가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를 또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작품이야. 우리 동욱 부부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이 제목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야, 들어갈수록 질펀한 골짜기였어. 근데 길 옆에 그릇이 보이는 거야. 뭐 이건 진흙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칠을 한 그릇인데 그런 것까진 몰라도 되고. 자,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누가 살았다는 거지?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동네였나 보지? 그런가 봐요. 이 별것 없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이 조각들이 이날 이 두 부부에게는 먼 조상의 무덤이나 찾은 것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고 반갑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 아, 여기 사람이 살았던 데야?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살아갈 만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반가워한 거야. 자, 중약 줄거리도 보자. 자, 이렇게 부부가 산골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자, 박노인이라는 사람이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걸 도와주었어. 자, 집을 지어준 박노인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혼자 이렇게 뭐 혼자는 아니지만 부부 둘이서 살아가니까 사람의 흔적이 괴롭잖아요. 기왕 산속에서 살아가는 박노인이 있으니까 함께 지내고 싶은 거야. 자, 박노인은요, 또 한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윤세원이라는 자신의 과거 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노인을 배신했었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안타까운 처지가 됐어. 윤생원을 거두어서 함께 생활하고자 합니다. 박노인은 좀 배려심 깊은 성격이네. 자, 이틀 쉬더니 윤생원이 괭이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놀려고 하니까 전신이 근질거린데 이 사람 되게 부지런한 성격이네. 그런가 하면 걸음 먹여야 한다 하고 뭐 밭도 뭐 가보고 뭐 박노인도 아유 나 놀고 있으니까 심심하다 하면서 나무 베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지.
정월도 그럭저럭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인데요. 박노인이 이렇게 말했어. 벌써 진달래가 폈대 하면서 봄이 왔음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와 나물 돋겠다 좋다라고 하니 나물은 야산이 빠르대 산이 깊어서 여긴 금방금방 돋아난다는 얘기야. 그럼 감자씨 넣을까? 심어볼까? 하니까 박노인이 씨는 넉넉하냐? 아내가 뭐 조그만 것만 작은 것만 가려서 한 2말 된다. 아니 윤생원이 돼지는 언제 살까요? 막 이러면서 돼지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 대화 한번 양상을 쭉 봐봐. 이 사람들 이제 완전 가족이지? 함께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리고 또 밑에 봐봐. 윤생원이 돼지 기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박노인이 맞아 맞아 그 설전에 누가 구유 2개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그거 2개 만들어서 팔면 돼지 새끼 한 점 살 수 있을까? 여기 자우는 자웅의 사투리일 거야. 암소 한 쌍.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생원이 안 되면 뭐 도끼자루랑 도리깨 살도 다 내다 팔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동욱 아내가 이래. 나도 산 남은 나면 여기 팔아다가 보탤래.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네. 이러고 난 한 열흘 다음에 동욱이랑 윤생원은 새로 일군 밥부터 이제 고를 만들기 시작해. 야, 여기는 다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이야. 박노인을 따라서 동욱이랑 윤생원이 이제 구육 그 그릇 있지? 그 오더 받은 거, 주문 받은 거 가지고 와서 팔았어. 며칠째 꽃바람이 불기 시작한대요. 산이 날로 물기가 어리기 시작한대. 이제 봄이 된 거네. 자, 닭이 알을 낳을 자리를 찾았어. 17개밖에 안 낳았네? 좀 아쉽군. 도움노인은 뜰 옆 양지 쪽에서 닭을 이렇게 닭이 알을 품게 하면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방을 한 칸 더 만들어야겠어. 아니, 방? 너 왜 만들어? 그 윤생원 있잖아. 하니까 동욱이가 아내 입을 쳐다봐. 왜? 궁금하거든. 무슨 말이 나올지. 나 명숙이 엄마 데려올까? 그럴까 싶어. 자,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러니까 부부지. 윤생원이 이제 몇 살이냐면, 어디야? 42이야, 42. 나이가 되게 많지. 근데 혼자 살아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명숙이 엄마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 명숙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둘이 좀 이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오다뿐이겠어. 이제 나이 37인데 애기 달고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 둘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윤정은 알고 보니까 42이야. 그때면 한창인데 여기서 어떻게 호래비로 늙겠어 하면서 서로의 처지를 막 걱정해주고 있는 거야. 어때요? 좀 따뜻한 인류애가 느껴지십니까? 인류애까지 느끼기에는 길이가 좀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보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고 서로를 통해서 극복해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애를 보여주는 휴머니즘적 작품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특징 3가지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서술의 속도감이 높아집니다. 혼란스럽고 피폐한 도시 생활, 그리고 평화로운 산골 생활이 서로 대비를 이루죠. 우리, 누구야? 동욱이 부부는 도시에서 살 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런데 산골에서는 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네.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배경이 나타나고요. 자, 이제는 이해와 감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 속에서 안정과 위안을 찾아가는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겪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흔한 말 있잖아, 그치? 음,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야. 음.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 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날이 있으면 되게 막 사람이 싫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막 선생님 뭐 선생님 예뻐요 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뭐 최고예요 라던가 막 그런 흔한 말들 있잖아. 여러분이 쉽게 쌤한테 해주는 말들 그런 말들에 되게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냥 해주는 말이지만 어른인 선생님도 그런 말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쌤도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 대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좀 많잖아. 그렇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그런 말을 못 해줄 때가 많아서 조금 아쉽고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자, 딴소리 그만하고 이제 밑에 있는 요 글씨 한번 봐줄래요? 자,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 흥망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있잖아. 그 작품에 나타나는 산들이 있죠. 그 산들이는 이 동국부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하면 어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많이 잊고 있는 사람들이지? 황만근과 대비되는 사람들,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어. 근데 우리가 본 이 메아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음,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므로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잘 풀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